이번 시간에는 제안하는 글을 쓰는 방법 알기입니다. 교과서는 235쪽인데요. 여러분들 아마 처음에 1리터의 생명이라는 동영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아이는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깨끗한 물이 없어 물을 마실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 당신의 1리터를 나눠주세요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하는 어린이들을 돕자는 뜻입니다. 그리고 3번, 광고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많은 다양한 생각이 들겠지만 선생님은 깨끗한 물을 보내주는 기부운동에 참여하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제안하는 글을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는 제안하는 글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236쪽이네요. 제안하는 글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말해봅시다. 자, 첫 번째, 제안하는 글에 들어가야 할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반드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그렇죠, 문제 상황. 두 번째는 제안하는 내용. 세 번째는 제안하는 까닭입니다. 문제 상황, 제안하는 내용, 제안하는 까닭. 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안하는 글을 쓰는 과정을 말해보세요. 그래서 책에 보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것을 글을 써야 될까요? 그 과정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1번은 문제 상황을 확인하기입니다. 문제 상황 확인하기. 문제 상황 확인하기. 두 번째는 책에 있는 것처럼 제안하는 내용 정하기입니다. 세 번째는 뭐가 될까요? 그렇죠. 제안하는 까닭 파악하기입니다. 즉, 제안하는 까닭이 무엇인지 제안하는 까닭 파악하기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그래서 제안하는 글쓰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다시 문제 상황을 확인하고 제안하는 내용을 정하고 제안하는 까닭을 확인하고 파악하고 그 다음 제안하는 글쓰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제안하는 글을 쓸 때 생각할 점은 무엇이겠습니까? 맞습니다. 첫 번째는 제안하는 글을 읽는 사람이, 읽을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글을 과연 누가 읽을까? 여러분이 쓰신 제안하는 글을 과연 누가 읽을지 읽을 사람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읽을 사람. 그 다음 두 번째는 내가 제안하는 내용을 사람들이 실천할 수 있는지 생각해야 됩니다. 237쪽 보시면 1리터의 생명을 다시 보고 제안하는 글을 쓸 때 글에 들어갈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나왔죠? 1. 문제 상황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깨끗한 물이 나오는 우물이 없다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렇죠. 어린이가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없다가 문제 상황입니다. 세 번째는요, 오염된 물을 마시면 질병에 걸릴 수 있다. 되겠죠? 세 가지인데요. 문제 상황은 깨끗한 물이 나오는 우물이 없고 어린이가 깨끗한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염된 물을 마시면 질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 제안하는 내용과 그것을 제안하는 까닭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제안하는 내용은 얘는 이웃 돕기 모금 운동에 참여하자. 제안하는 까닭은 깨끗한 우물을 만드는 것을 도울 수 있다. 그리고 두 칸이 남아있죠. 그것은 여러분들이 무엇인지 상관없습니다. 정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안하는 내용이 실천할 수 있는 거지만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를 들면 깨끗한 물을 보내자. 그리고 제안하는 까닭은 깨끗한 물을 마시면 질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해진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안하는 내용 정수기를 보내자. 정수기를 보내자. 깨끗한 물을 정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누구에게 제안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학급 친구들에게 제안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 학교 친구들에게, 아니면 선생님에게, 아니면 부모님에게, 여러분들이 과연 누구에게 제안할 것인지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238쪽 보시면은, 자, 제안하는 글에 들어갈 내용을 정리해 보는데요. 문제 상황, 제안하는 내용, 제안하는 까닭, 제목. 이렇게 나와 있네요. 제 문제 상황에서는 어떤 점이 문제인지 다른 사람이 알 수 있게 자세히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안한 내용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신의 제안을 씁니다. 그리고 제안하는 까닭은 왜 그런 제안을 했는지, 또 제안한 내용대로 했을 때 무엇이 더 나아지는지를 씁니다. 네 번째, 제목은요, 제안하는 내용이 잘 드러나게 제목을 붙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미리 정해놓고 글을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글을 제안하는 글을 다 써놓고 난 뒤에 제목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은 여러분 편하신 데 하면 되겠네요. 자, 5번, 제안하는 글의 특징을 생각하며 글을 완성해 봅시다 해서, 물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물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영상에 나오는 아이는 깨끗한 물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아이가 더러운 물을 마셔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한 아이들을 위해 어쩌고 저쩌고 바로 제안하는 글을 쓰시고요. 자, 제목을 정해놓고 제안하는 글을 쓰셔도 좋고, 아니면은 제안하는 글을 다 쓰고 난 뒤에 그 내용에 알맞은 제목을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6번 보시면은 제안하는 글을 쓸 때 주의할 점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문제 상황인지 파악하고 자세히 쓴다. 어떤 문제 상황인지 아셔야 되겠죠. 두 번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신의 의견을 제안한다. 세 번째, 제안에 알맞은 까닭을 써야 되겠죠. 제안에 알맞은 까닭 또는 근거를 쓴다. 그래서 제안에 알맞은 까닭을 쓴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안에 하는 내용이 잘 드러나게 알맞은 제목을 붙인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안하는 글을 쓸 때 주의할 점을 잘 정리해 보시죠. 첫 번째는 어떤 문제 상황인지 파악하고 자세히 씁니다. 두 번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신의 의견을 제안합니다. 세 번째, 제안에 알맞은 까닭을 씁니다. 네 번째, 제안하는 내용이 잘 드러나게 알맞은 제목을 붙입니다.